바닥 균열에다가 구조물 추락,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까지 사고가 끊이질 않는 제2롯데월드. 이 호수에 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추락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수건 사업인 롯데월드 타워의 건립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한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지만 롯데타워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2012년 10월 시공 중인 롯데월드 타워 5, 8, 9층의 메가 기둥 11곳에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균열은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별될 정도였고 이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감리사인 한미글로벌 측은 문제의 원인과 부담 유무를 파악하는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것을 건의했으나 롯데건설 측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 이후 12월이 되어서야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3일 만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육안으로만 안전진단을 행했을 뿐 정밀진단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8월 30일 발견된 균열의 수가 계속 늘어났고 보수 보강 보고서에는 균열이 총 127개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롯데 측에서 시공법을 바꾸어 균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시공법을 바꾸려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정도의 추가 절차와 안전검증이 필요한데 시공법 변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다시 롯데 측은 콘크리트 기둥 표면 일부에 국부적인 균열이 발생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14년 2월 16일에는 롯데월드 타워 44층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에 의한 화재로 추정, 인명피해 없이 25분 만에 진화되었고 2월 17일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때문에 약 일주일간 47층의 공사가 제한되었으며 47층 이외의 실내 공사에 한해서는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되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공사 중단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한 수백 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용역 보고서도 같은 해 5월에 발표됐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공사 시작 이후 계속해서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싱크홀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14년 롯데월드 주변 도로가 움푹 패이는 싱크홀 현상이 실제로 발견되었는데 이것과 석촌호수와 관련이 있느냐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송파구청과 롯데그룹은 롯데월드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롯데 측은 석촌호수의 수위가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강물을 끌어 수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석촌호수는 한강의 중심지류였던 송파강을 1970년대에 매립하면서 호수가 되었는데 이 땅을 매입할 때 롯데가 공사하고 관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청과 롯데월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던 것을 2013년 8월경부터 호수의 물이 한 달에 15만 톤씩 사라지는 등 수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MBC의 보도로 논란이 되면서 싱크홀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후에 롯데월드에서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8월 석촌역 근방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철 공사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지하수 유출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점에서 서울시에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5년 8월 6일 서울시는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 문제가 9호선 공사와 롯데월드 타워 공사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분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수위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 싱크홀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6월 25일 공사장 구조물 ACS가 최상층부에서 탈락, 저층부로 추락했습니다. ACS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함께 추락해 사망하였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3년 10월 1일에도 11층 공사 현장에서 쇠파이프가 지상으로 떨어져 행인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014년 4월 8일 엔터테인먼트동 12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관의 압력을 점검하던 중 이음매 부분의 공기압으로 인해 튕겨나온 배관 뚜껑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추정되며 급히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9일 합판과 스티로폼 등 건축 자재가 바람에 날려 인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낮 12시경 쇼핑몰동 8층 롯데콘서트홀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상을 입은 김 씨는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목격자가 없어 사고 상황을 추정하기 어려우나 발견 당시의 상태로 보건대 추락사로 보인다고 롯데 관계자가 언급했습니다. 4월 근로자 사망사고와 이번 사고 둘 다 소방서에는 신고되지 않아서 롯데 측이 사고의 축소, 은폐를 위해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롯데 측은 지정병원에만 연락, 119에는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지정병원이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 그쪽에만 연락했다고 했지만 KBS 취재 결과 사고가 나도 119에 신고하지 말라고 인부들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KBS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사고를 기점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이 병원은 이미 7차례 현장에 출동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9월에 실시한 민관 합동훈련에서는 119 소방차가 3분여 만에 도착하였으나
이번 사고 때의 지정병원은 신고 후 15분이나 걸려 도착했습니다. 신고에 걸린 시간은 7분으로 전문적인 응급조치는 사고 후 22분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릴 가능성이 있었을 생명이 잘못된 판단으로 희생된 셈이며, 통상적으로 사고 시 응급처치를 통해 생존 확률을 대폭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은 통상 5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사고 직후 119를 불렀다면 사고 4분여 만에 전문적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살아날 확률은 대폭적으로 높아져 롯데 측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5년 3월 27일 건물이 100층에 진입 후 단 며칠 만에 또 한 명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부상의 정도가 골절 정도로 그치는 수준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오전 9시 8층에서 전기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감전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고,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롯데월드의 건축적 문제라기보다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의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사고와 관련 롯데 측에 구두 경고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한 명이 화물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근로자 여모 씨가 몰던 화물트럭이 제동장치 고장으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2015년 9월까지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2명이 사망, 행인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보통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건설업체에서 관리노동부는 간접 관리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고가 발생, 안전관리를 노동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2016년 9월 법원은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하여 롯데건설 임원들의 업무 상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1롯데월드 신축공사 총괄 책임자였던 롯데건설 허모 상무는 징역 4월에 1년간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고층부 현장 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였던 최모 상무는 금고 4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였던 어인터내셔널 공사 현장 소장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외 롯데건설과 어인터내셔널을 대상으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후에도 끊임없이 바닥과 천장에 균열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 롯데시네마 진동사건, 아쿠아리움 누수사고 등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12월 27일, 2015년 2월 15일에 눈이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3월 28일 우크라이나의 사진작가 비탈리 라스카로프와 그의 동료이자 절친인 러시아의 사진작가 바딘 마코로프가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 안전장비도 없이 건물 타워 크레인 꼭대기까지 몰래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이미 롯데월드타워 침입을 예고해둔 상태라 건설 현장 주변에 대대적인 보안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뚫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고 조만간 동영상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롯데 측은 동영상에 공사 현장의 기밀이 드러날 경우 영상을 신고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롯데월드타워 주위에 있는 외벽이 일반인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쉽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화재 사건, 조기 개장 사건, 전망대 엘리베이터 고장 사건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의 랜드마크 마천루 롯데월드타워의 건립 과정을 알아봤습니다.